카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납치라고 표현해야 돼요? 연행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구금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현장 입장에서는 현장의 수치를 보고 결정 내리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그 원유 관련 얘기, 석유 관련 얘기라면 석유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 실제로 석유값이 안정적으로 되느냐라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베네수엘라가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우호 밀접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너무 멀어요.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무 멉니다. 그리고 미국하고는 너무 가깝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뒷마당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인데 저 멀리에서 살던 이웃이 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음모론이 숨겨 있을 수도 있죠. 너무나 쉽게 일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잠재되어 있는 다른 세력과 벌써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얘기 들리니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로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물 가격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보다 지난 주말에 꽤나 많이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하나 힌트를 얻는다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꽤 있겠구나. 자,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생산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여기 항의의 표시로 원유 생산을 줄이거나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슈가 원유 가격을 올리는 쪽 이슈로 작동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서 바르게 세우겠다. 실제로 그런다면 그것들이 자리 잡아서 시장으로 인도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상상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상상력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상을 하겠죠. 베네수엘라가 이제 예를 들어 정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하루에 100만 배럴에서 얼마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100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원유를 공급해 준다면 그러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유리해집니다. 원료값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원료값을 낮추려고 노력을 미국도 일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니까. 자, 중간 선거를 위한 상당히 좋은 포석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원료 가격을 낮춰야 물가를 낮출 수 있고, 물가를 낮춰야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원료값을 낮추는 것 이로 인해서 미국의 산업 경제를 더 지탱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전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가장 첨단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엄청나게 크게 빠졌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양쪽으로 얻어맞았죠. 금리에서도 얻어맞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비용 증가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지난주의 특징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결과로 작동될지 여부는 현물가 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사전에 상상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인간 인식 속에 있는 가장 인간의 사고를 크게 건드리는 요소 중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자연재해. 왜냐하면 자연재해 상당히 약자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라고 하면 항상 DNA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또 하나, 훨씬 더 공포스러운 건 뭐죠? 침략, 약탈, 전쟁입니다. 침략, 약탈,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한테 가장 큰 공포심을 일으키는 단어죠.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뇌에 그 프로그래밍된 그 something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뭐 이런 그 침략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거든, 우리 심리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여러 번 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격을 시켜야 되시는 게 뭐냐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가지고 왔었던 인류 전통적 사고에 의한 대응 방식, 그리고 감정적 대응, 이것과 현실과 분리시키는, 이격을 시키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오늘 또다시 그것이 확인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일단 예를 들자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베네수엘라에서 군함을 띄워서 또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의 정유시설을 폭파했다던가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없으니 그러니까 실물가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또 실물가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해당 업종에 있는 사람은 잘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예를 들어 에너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건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치를 내게 될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격에 반영시킬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반영시킬 거니까 에너지 가격 보시면서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겁나지, 이렇게 대국들한테 당해본 경험이 많은 우리로서는 야, 이거 뭐 겁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으나, 뭐 한국의 지금 자주국방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들 하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매우 인색하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항상 저평가를 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BTS가 한국에서 뜨긴 떴지만 이렇게 뜨기까지는 한국에서 떴어, 외국에서 떴어. 그 얘기 꼭 하고 싶어. 한국은 꼭 그래. 우리가 인정해서 와 뭐 이러는 것보다 남들이 오 fantastic 이러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좋다는 뜻이야? 아, 좋은 거였구나. 아, 잘 몰랐네. 아, 나도 좋아. 나도 엄청 좋아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사대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식의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굉장히 뛰어난 나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물론 근거 없는 국뽕 완전히 지양을 해야 되죠. 스테이 헝그리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스테이 헝그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경쟁 때문에 너무 숨막히고 살기 힘들고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경향성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국뽕에 차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보시면 끝내줘. 지금 여기 극명하게 되잖아요. 여기 소프트웨어거든. 여기가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죽었다. 반면에 딱 반대편인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하드웨어는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애들하고 결을 같이 가는 게 요런 애들이잖아. 요런 애들. 그쵸? 요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이거 인더스트리 쪽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은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빠진 종목보다는 그 오른 종목 수가 꽤 많은 흐름이었는데, 빠진 종목 수가 좀 크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등에서는 요 놈이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이 테슬라가 많이 빠진 것은 인도대수, 4분기 인도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제일 무서워요.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일론 머스크가
그림 만드는 데는 황제거든. 너무너무 잘 만들어 그림을. 그래서 이게 지나면 또 AI 로봇, 그다음 또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숫자 나오는 데까지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2, 3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라는 거, 그 상상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그것의 반영이 테슬라로 된다는 점.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나면 또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저는 이제 계속 동일합니다. 실적 발표 때 제일 위험하고,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다시 꿈을 꿀 수 있으면 다시 간다. 이것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자재 가격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원자재 가격은 오늘 그 비트코인이 91,00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그 금과 은 가격의 증거금을 추가로 올렸다고 합니다. 올려서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비해서 꽤나 많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석유 가격에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고민할 주요 주제는 금리, 환율,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잠깐만. 네, 금리 환율 이야기 하기 전에 금리 환율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채권 금리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채권 금리 4.2%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4.2%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독일 쪽이 2.9 근처까지 올랐어요. 독일 10년물이. 네, 10년물도 10년물인데 30년물 상황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30년물 1년 최근 1년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게 지금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오르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30년 독일처럼 이렇게 빳빳한 나라에서 지금 30년물이 3.5라. 네. 자, 조금 이따 요 금리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금리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본 30년물은 3.4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30년물은 4.87입니다. 4.87. 거의 5%에 가까워요.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렸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달러 가격 볼게요. 달러하고 환율 볼게요. 자, 환율 기억하셔야 될 게, 달러 가격은 조금 올랐고요. 98.45로. 이에 따라서 지금 일본 엔화는 그대로 빠졌습니다. 유로화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안은 달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6.977에서 6.969로 또다시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원화도 마찬가지로 제자리고요. 그래서 N1이 100엔당 920원대에서 919원, 920원이 깨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얘기할 주요 이슈가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볼 대목은 이쪽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선진국 채권 금리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렸던 건 독일하고 미국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데, 평소에 잘 보여드리지 않는 프랑스는 10년물이 무려 5.6bp, 이탈리아 6.8bp, 스페인 5.3, 영국 6.0bp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1월 달에 유로존의 채권 발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느슨한 재정 정책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채권 금리 여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죠.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채권은 fixed, 영어로 fixed, 정해진 인컴이 정해진 fixed income, 고정된 인컴, 그죠? 즉 확정 수익 상품입니다. 확정 수익.
그죠? 그러면 채권이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채권은 언제 문제가 발생하죠?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했을 때 발행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겁니다, 위험이. 자, 그럼 미국이 망하나요? 프랑스가 망하나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런 데가 망하나요? 망하지 않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일단 괜찮습니다. 근데 남미 같은 경우는 베제라가 있으니까 베제라 때문에 이제 조금 걱정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높게 형성되는 건데, 뭐 브라질 국채는 10년물도 넘는 거니까. 자, 어쨌든 픽스드 인컴이 지금 미국 30년물 기준으로 거의 5%에 육박합니다. 5%를 주식시장 수익 환산해 보세요. 주가 수익 비율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5%라고 치고 계산하기 좋게. 몇입니까? 주가 수익 비율 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5%면 20배죠. 20배죠. 자, 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 만원짜리 5%면은 1년에 500원씩 받잖아. 500원씩 받으면 이 500원을씩 받아가지고 몇 년이면 만원 원금을 찾아요? 20년 걸리죠. 20년. 500원 이러면 1000원, 2년에 1000원이니까. 그죠? 20년 걸리죠?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 구하는 공식은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PER의 그 어떤 그 근원적인 성격은 내가 여기서 받는 이 이익으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 몇 년이 걸릴 거냐. 내가 산 가격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냐. 잘못 말했어. 내가 산 원금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냐가 PER 개념입니다. PER 개념.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사야 된다고 할 때 PER 낮게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면 20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30년물은 어떤 자산이다? 안전자산이에요. 자, 미국 시장의 지금 PER 배수는 얼마죠? 대략 뭐 25배 내외쯤 합니다. 25배 내외쯤 해요. 자, 그러면 주식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가격 변동도 심하고 회사가 잘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요즘 빅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찌되었건 주식이라는 건 보통 위험자산입니다. 그런데 위험자산의 그 가격과 안전자산의 가격이 좀 같단 말이야. 오히려 안전자산이 더 조금 싸. 20배, 23, 25배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자산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으로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서 5% 수익 날 수 있어? 근데 채권 사면 5% 수익 나? 그럼 당연히 채권 사야지. 주식으로 5% 수익 날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채권으로 5% 수익 나? 무조건 가야지. 오히려 채권에서 5% 수익 났는데 그럼 주식에서 몇 프로 수익 나야 정상입니까? 아니, 그 채권을 사놓고 그냥 잊어먹어도 돼.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고 그냥 예금이야. 예금이 5%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금이 5%인데 장기 예금이긴 하지만 그럼 주식은 몇 %여야지 되냐고요. 예금이 5%를 주면 주식에서 몇 프로 수익이 나야지 내가 예금 깨서 이거 투자하겠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예금 깨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예금이 5%면 주식 몇 프로면 투자하겠습니까? 네? 2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오히려 더 낮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느냐?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안전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즉 안전자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있고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은 조금씩 어찌되었건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락 하면서도 계속 올라요. 이런 일이 많아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위험자산에 비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떨어지고 위험자산 올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물론 안전자산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지금 높이겠다는 입장이죠.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이니까 기다리고 있다. 더 올라가서 살려고, 가격이 올라가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장기물 가격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인위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주의 정책이에요. 국가가 금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인위적인 겁니다. 매우 인위적인 일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 민간에서 유통되는 금리 안 떨어져요. 지금. 예, 안전자산에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안전자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앞서 오늘 아침에 금리를 잘 보시고 외환 동향을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안전자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안전자산 금리가 마음에 안 들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자산의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전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안전자산을 이루고 있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기초는 뭐다? 응? 그 기초는? 안전자산의 기초는 뭐다? 오늘 힌트 들어갔는데? 네. 그 안전자산의 기초는 통화죠, 통화. 그 나라의 통화예요.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없으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즉 안전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통화에 자신이 없어서.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투자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네. 어떤 힌트일까요? 자, 어떤 힌트일까요? 네.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미국만의 문제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선진국, 주요 선진국들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쪽 나라들 다 주가 올랐죠. 되게 웃기는 거죠.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국면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간 거예요. 위험자산으로 갔는데 글로벌리하게 생각해보자. 오늘의 힌트, 아침에 이거 두 개 비교하면서 막 말씀드렸어요. 잘 봅시다. 이거 잘 봅시다. 이러면서. 자, 글로벌리 떨어지는 통화 대비 강세인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리 떨어지는 통화에 대비해서 덜 떨어지는 통화는, 강세인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그러면 외환 동향을 볼까요? 자, 외환 동향 봐야 되겠죠. 그럼 자, 달러하고 지금 궤를 같이 하는 거 말고 달러하고 궤를 반대로 하는 놈들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게 눈에 띄는 거지. 지금 얘가 아까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아까 6.96이었었는데 미엔화 가격이 지금 6.97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자, 지난 주말에 중국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중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 물론 이제 뭐 바이두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상장권이 있어서 두 자릿수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텐센트라든가 이런 주요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볼 때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엔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동안에 보면 근데 최근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중국의 위안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림은 지난주까지 한국 최근 ETF, 미국 ETF 한국물의 흐름이에요. 네. 최근에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ETF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매입이고요. 밑으로 가면 매도예요. 예전에는 저기 밑으로 많이 갔었어요. 지금 보시면 위로 많이 가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피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지난 주말에 강세였던 게 여기잖아. 핀비지에서 보시면 그 반도체 그 하드웨어 쪽이 강세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장비주들 강세였잖아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루 살짝 빠지는 10% 올랐어요. 자, 이걸 보고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 달러는 조금씩 약세인 것 같은데
다른 통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네.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선 원화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맞죠? 한국에선 원화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예, 그것까지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샌디스크가 무려 16% 가까이 올랐고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에서 살짝 언급드렸던데도 지난 주말 미국 시장 한마디로 깨달은 거죠. 반도체 공급 쇼티지가 확실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AI 투자는 계속할 거야. AI 투자는 계속할 거고 기업들은 계속하는데 반도체가 없으니 AI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대신에 여기다 물량되는 애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 하드웨어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 업체들도 올랐어. 이게 지난 주말의 서사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서사는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 시장 어떻게 되겠냐고. 물론 한국 시장이 올라서 반영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그렇다면 최근에 좀 안 보여드렸던 디램 익스체인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때 예전에 이제 26달러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는 안 오르네요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여드렸어. 안 보여드렸는데 볼까? 지금 진짜 졌다. 지금 30달러대가 오고 있습니다. 29.8이에요. 다시 오르고 있고 오름폭은 과거에 비단 떨어졌습니다만, 근데 모듈 쪽 보세요. 모듈 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시학도 TV의 정리는 뭐다?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안 한다. 안 한다.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에 그 마케팅 담당인가 하이닉스 마케팅 담당이 나와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 막 이러면서 고객사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공장 지면 되잖아. 지면 되지. 그럼 지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요, 공장 짓는다는 뉴스 자체가 메모리 가격을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짓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뭐 용인 얘기 계속 나오지만 용인 안 짓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서사를 한번 읽어보면 왜 저럴까? 21년, 22년, 23년도, 특별히 22년, 23년, 24년도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예, 너무 크고 판세는 다 짜졌고 공급할 업체는 뻔하다. 경쟁 업체도 거의 없다. 그냥 즐기자. 이겁니다. 그냥 즐기자. 자, 그래서 이것들이 펼쳐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것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아주 뜨거울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올해 연말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내년도 초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매우 빠르게 이 서사는, 지금 이 서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서사는 주가에 매우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올랐고 지금 미국이 또 저 난리가 났으니 생각보다 매우 빠른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확신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때부터 사람 많은 곳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네. 사람 많은 곳이 된다는 건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많이 줄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예. 그냥 욕 먹지 말고 하지 말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괜히 얘기해서 욕 먹지 말고 얘기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내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못 참거든. 사람들이 죽여야 되거든. 그거 뭐 굳이 내가 뭐 전장터로 맨몸으로 나가서 얻어맞을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생각보다 꽤나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특별히 말씀드린 건 파운드리까지의 서사가 붙어버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 설비 증설이
8년도까지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비용이 증가했을 때 AI 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마음껏 옛날과 똑같이 할 것이냐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뭐 할 것 같긴 하지만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 번은 고민은 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반에 피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리적으로는 1분기 말에서 2분기 어디쯤 올해 중순이 아니라 올해 중순쯤 어디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빠르게 피크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가 막 8% 10%씩 올라 시가총액이 800조 됐는데 막 10%씩 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삼성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엔비디아 하이닉스 없으면 못 돌아가요.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준하는 시가총액을 받아야 해요. 이런 얘기 나오겠지. 네, 사람은 웅성웅성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그때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이 생각대로 행동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말을 아마 좀 줄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스토커 생겨가지고 막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계좌를 까봤냐고. 계좌를 까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얘기하시는지가 정말 전 신기했거든요.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저 쉽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어쩔 수 없구나. 제가 챙겨야 될 것은 우리 증시각도기 TV의 구독자분들은 제가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행동을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는 사전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놓으시고요. 머리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행동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에 대한. 네, 자, 1조 달러 얘기 나오겠지? 아마도. 네, 그러면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안녕.